당신이 월급을 올려도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월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빠져나가는 길이 이미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깨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QLD, TQQQ처럼 지수에 묶인 자산을 꾸준히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월급은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역할이 정해집니다. 월세, 대출이자,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아이 학원비, 경조사비, 차 할부, 세금. 이걸 다 내고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려니 남는 게 없거나 남아도 너무 작아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실함이 아니라 성실함이 착취되는 구조입니다. 결혼하고 둘이 벌면 빨리 모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갑니다. 집이 넓어지면 생활비가 같이 커집니다. 가구를 바꾸고 차를 바꾸고 아이가 태어나고 돈이 새는 구멍이 늘어납니다. 월급은 올랐는데 통장은 늘 똑같습니다. 무서운 건 이 상태에서 아이에게 똑같은 답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직장 가라. 안정적으로 살아라. 그 순간 가난은 습관이 되고 대물림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 시간을 갈아 넣는 노동만으로는 내 가족의 시간을 사줄 수 없습니다. 시간을 사려면 돈이 내 대신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일하도록 만드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는 미분은 가르쳐도 월급 관리와 자산 설계는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돈을 벌어도 돈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자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 내가 없어도 굴러가는 것, 내가 시간을 쓰지 않아도 자라나는 것. 반대로 내가 계속 붙잡고 있어야 유지되는 건 대부분 자산이 아니라 직업입니다. 차트 하루 종일 보면서 사고 파는 것도 시간과 멘탈을 갈아 넣는 일이라서 자산이 아닙니다. 월급쟁이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자산이 뭐냐? 사업을 하라, 부동산을 사라, 특허를 내라. 이런 말은 멋있지만 대부분에게 당장 실행이 어렵습니다. 대신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수에 돈을 묶어두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나스닥 100 같은 성장 지수에 레버리지를 붙인 QLD, TQQQ는 월급쟁이가 시간을 사는 속도를 확 올려주는 도구입니다. 도구일 뿐이고 칼처럼 잘 쓰면 살고 잘못 쓰면 다칩니다. 그래서 방법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건 돈을 더 벌 궁리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새는 구조를 먼저 끊는 겁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남는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할 돈이 먼저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남는 돈은 평생 안 남습니다. 남는 돈으로 부자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시로 가보겠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입니다. 저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월말에 남는 돈이 20만 원이면 그 20만 원을 저축한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20만 원은 늘 흔들립니다. 회식 한 번, 병원비 한 번, 경조사 한 번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방식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월급날 다음날 자동이체로 투자 계좌로 먼저 보내버리세요. 그 금액이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동으로 먼저 빠져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QLD, TQQQ를 어떻게 쓰느냐? 많은 사람이 여기서 바로 망합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서 TQQQ 올인, 한 번에 목심 걸기. 이러면 시장이 흔들릴 때 멘탈이 먼저 부서집니다. 레버리지의 핵심 리스크는 손실 그 자체가 아니라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내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일단 큰 틀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생존, 하나는 가속. 생존은 뭡니까? 급여가 끊겨도 버티는 현금, 최소 몇 달치 생활비. 이게 없으면 투자에서 반드시 무리하게 됩니다. 무리하면 반드시 사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 당신 인생의 브레이크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싸게 살 때 살 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싸게 내려올 때 공포에 팔게 됩니다. 가속은 뭡니까? 월급이 천천히 쌓이는 속도를 시장 성장 속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때 쓰는 도구가 QLD, TQQQ입니다. QLD는 2배, TQQQ는 3배로 움직입니다. 오를 때 빠르지만 내릴 때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규칙이 없으면 속도가 아니라 사고가 납니다. 규칙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정하세요. 언제 사는지, 언제 줄이는지, 언제 멈추는지, 언제 사는지. 월급쟁이는 타이밍 신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분할로 시스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같은 날 QLD를 기본으로 사고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만 TQQQ를 추가로 사는 방식.
이렇게 하면 평소에는 안정적으로 깔고 가고 기회가 왔을 때만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언제 줄이는지. 레버리지로 돈을 버는 사람은 오를 때 더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르고 난 뒤 일부를 줄여서 생존을 강화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가 잘 불어서 TQQQ 비중이 커졌다면 일부를 QLD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옮기세요. 이건 겁쟁이 전략이 아닙니다. 이게 살아남는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이 아니라 변동성을 파는 상품입니다. 변동성을 견디는 대가로 수익을 가져가려면 꼭 중간중간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언제 멈추는지.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대출이 크거나 생활이 빠듯하거나 아이가 어리거나 한 달만 흔들려도 가정이 흔들린다면 TQQQ 비중을 과하게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멘탈 문제 이전에 가정의 안정 문제입니다. 그럴수록 QLD 중심으로 가고 TQQQ는 기회 구간에서만 씁니다. 이게 현실적인 월급쟁이 레버리지 전략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레버리지 ETF는 결국 망한다던데요. 장기 투자하면 0 된다던데요. 변동성 때문에 녹는다던데요.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구조를 모르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구조를 알고 규칙으로 다루면 월급쟁이가 시간을 사는데 이만한 도구가 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상품의 선악이 아니라 내 사용법입니다. 칼은 위험하지만 칼이 없으면 요리도 못합니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단위로 수익률이 리셋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심하게 흔들리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변동성 비용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횡보장과 급락장에 약합니다. 그럼 답이 뭡니까? 처음부터 전 재산을 레버리지에 몰아넣지 않는 것, 분할로 들어가고 비중을 관리하고 오르면 일부를 줄이고 급락이 오면 그때만 추가로 담는 것. 이걸 하면 레버리지의 단점은 줄이고 장점은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방법은 없지만 생존 확률을 올리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차트 하루 종일 봐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건 월급 노예에서 투기 노예로 갈아타는 겁니다. 당신의 목표는 차트를 이기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할 건 하루 종일 매매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점검입니다. 내 비중이 무너졌는지,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는지, 자동 매수가 잘 되고 있는지, 생활비가 새고 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돈이 별거 없는데 QLD, TQQQ가 의미가 있나요?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은 규모가 아니라 방향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이 쌓이는 방향이면 1000만 원도 같은 방식으로 쌓입니다. 반대로 1000만 원이 있어도 방향이 없으면 카드값과 소비로 새고 결국 다시 제자리입니다. 돈이 적을수록 더 빨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지가 아니라 자동으로요. 그리고 이건 꼭 말해야 합니다. QLD, TQQQ는 마법이 아닙니다. 당연히 폭락장이 옵니다. 당연히 계좌가 반토막 나는 구간이 옵니다. 그때 당신이 할 행동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때 흔들리면 이 도구는 당신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정하세요. 내 계좌가 어느 정도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할지, 어느 정도 오르면 일부를 줄일지, 내 생활이 흔들리면 레버리지를 줄이고 QLD 중심으로 갈지. 이걸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폭락장에서 사람은 반드시 감정으로 결정합니다. 감정으로 결정하면 높은 확률로 바닥에서 팔고 꼭대기에서 삽니다. 그게 월급 노예가 투자의 노예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진짜로 바꿔야 할 건 자산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언어도 바꿔야 합니다. 이번 달 월급으로 뭘 살까가 아니라 이번 달 월급으로 내 자산을 몇 주 더 살까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관점이 바뀌는 순간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소비는 한 번 끝나지만 자산은 매일도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이유는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열심히 살아서 힘든 겁니다. 너무 열심히 사는데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열심히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노동을 늘리는 열심히가 아니라 소유를 늘리는 열심히. 시간을 파는 열심히가 아니라 시간을 사는 열심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QLD가 자동으로 쌓입니다. 시장에 공포가 올 때 TQQQ를 추가로 분할해서 담습니다. 상승장이 길게 이어질 때 계좌가 불면서 당신의 월급 한 달치가 투자 수익으로 생깁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겪어도 예전처럼 무너지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당신 인생의 엔진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입니다. 월급 엔진 하나, 자산 엔진 하나. 월급은 멈출 수 있지만 자산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탈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꼭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늦은 게 아니라 아직 시작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월급 구조에서 자동이체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당신이 남는 돈으로 투자하던 사람이라면 이제 투자하고 남는 돈으로 살아보세요. 처음엔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이 가난의 고리를 끊는 통증입니다. 그 통증을 피하면 평생 편안한 가난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산은 운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부자는 한 방이 아니라 한 달의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QLD, TQQQL, 그 반복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투자하세요. 그리고 그 구조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모르면 당신 책임이 아닌 일들로도 당신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지식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월급으로 살지 마세요. 월급으로 자산을 사세요. 그게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